지금 N번방 재판 진행 현황 한번 짚어주신다면. 전체 1,993명이 검거된 상황인데요. 이 중에 재판으로까지 기소된 인원은 전체 2%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디지털 성범죄 통계를 봤을 때 실형을 받은 인원은 그중에 5%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은 벌금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는 비율이 전체 90% 정도 됩니다. 지금 추정치로는 한 26만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26만이면 전국의 퇴시 대수보다 비슷하거나 혹은 그보다 좀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 재판 현장에 들어가 보시면 분위기는 좀 어때요? 처음에 방청 갔을 때는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법원에 갈 일이 살면서 별로 없기도 하거니와 또 제 사건도 아니고 가도 되는 건가? 이런 고민 끝에 좀 용기 내서 갔는데 많은 분들, 여성분들이 계셔서 좀 든든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 들어가서는 굉장히 좀 고압적이고 법정 안에서의 그 무게라고 해야 되나? 실제로 범죄자를 대면한다는 게 나랑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두렵기도 하고 법정마다 조금씩 다 분위기가 달라서 쓰지도 못하게 하거나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재판 내용을 기록도 못하게 하는 곳도 있나 보네요. 네, 뭐 유출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시작하기 전에 뭐 메모지를 꺼내기도 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사전에 공지를 하곤 합니다. 네. 제일 먼저 N번방 운영자였던 이제 박사, 조주빈 그런 핵심 멤버들에 대한 재판이 제일 궁금한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지금 조주빈 관련한 공범들은 1심 선고를 받기 전에 범죄 집단으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비춰지는 그 신상이 공개된 인물들은 대부분 박사방하고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방 자체가 너무나 많고 이 방이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공범이 딱 몇 명이다라고 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법원에서는 한 38명 정도로 보고 있고 중요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인원은 8명. 그 핵심 멤버 중에 한 명이 거제시 공무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사람도 이 범죄 단체 안에 소속된 인물로 파악이 돼서 1심 선고가 미뤄진 상태입니다. 검사가 이렇게 범죄 조직으로 분류해서 기소를 했다는 것은 확실하게 유죄를 내리겠다라는 명백한 의지로 파악됩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지금 그룹으로 묶여 있는 거네요. 범죄 그렇죠. 그룹으로. 아, 그래서 그 방장이 있고 그 방장의 운영을 도와주는 여러 매니저들이 존재해요. 이천모 씨도 그런 매니저 중에 한 명이었고 또 비슷한 케이스가 하나 더 있는데 그 사람은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공익근무 요원으로 일을 했었어요. 근데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통해서 주민들의 신상 정보를 캐냈고 그것을 조주빈한테 전달해서 이 디지털 성범죄가 더 심화되도록 도운 인물입니다. 네, 그렇게 꺼낼 때는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그 우리가 흔히 들었던 그 일탈계에 나온 그런 친구들 말고 주민들 거를 빼냈다는 거예요? 네, 그 중에 네. 본인이 타겟팅할 수 있는 인물들을 선정했겠죠. 뭐 연령대라든가 연령대를 사는 가지고. 곳이라든가 더 취약한 집단을 음. 선별해내는 건 범죄자들이 가장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왔던 범죄자 그룹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재판에 가신 적은 혹시 없으세요? 그분들 재판도 갔죠. 그거 어땠어요? 그리고 분위기? 지금 가장 마지막으로 갔던 게 손정우 재판이었는데요. 그쵸. 그거가 좀 궁금하네요. 이제 미국 송환이 불어댔을 때 현장에 있던 많은 여성들이 우셨어요. 근데 그 울음이 할 말이 없고 또 내가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막막함과 답답함과 또 외로운 마음에 울게 되시더라고요. 허무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일단 법정 자체는 녹음이랑 촬영이 금지돼 있고 너무나 엄숙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고압적인 느낌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위치에서 변호인이라던가 검사나 판사들이 어떻게 보면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듯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방청단들은 거기서 회의감이 오는 거죠. 분명히 이 사람은 처벌받아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온정적인 시선으로 가해자를 바라보는가. 사실 우리 도내에도 재판이 많이 열린다고 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요? 거기 방청했던 분들이 다 좀 경악했던 사건인데 그 대한민국 데이터베이스 방이라고 하는 방을 운영했던 김모 씨의 사진은 아니고요. 네. 정보, 이렇게 성명과 신상 정보? 네, 신상 정보가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가서 이제 사진을 보호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제 그것을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이런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가해자가? 네, 가해자가 이런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니 방청석에서
이게 좀 충격적인 거예요. 자신은 60여 명 정도의 여성의 시상 정보를 털고 다녔어요. 네, 8,000명에게 공개하고 심지어 연락해서 협박하고 했었던 사람이 지들 교도소에 자신이 그것이 올라간 것이 굉장히 억울하고 내가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으니 감형해달라. 1심에서 사실 검찰이 7년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2개월을 내렸거든요. 근데 2심에 와서는 피해자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2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감형을 해서 10개월로 판결이 났어요. 사실 판결이 내려질 때는 저는 이제 밀양에 살고 있어서 이제 창원까지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가는데 한 4분 정도면 끝이 나요. 그래서 판결은 굉장히 간결해서 좀 현타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뭘까? 근데 그 형이 감형되거나 뭐 아주 약하게 나오거나 이럴 때는 모니터링을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여성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참 많은 좌절감 같은 걸 느끼기도 하고요. 시스템이 이렇게도 취약하고 조건이 열악한가 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